이제 원래 컴퓨터실에서 중간고사를 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면집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도면집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시트를 제가 A4 용지 하나를 드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관련된 내용을 쭉 현장에서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 시험 시작하면서 그 파일을 보고 바로바로 이해하면서 모델링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실시간으로 물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채팅을 통해서든 마이크를 통해서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기도 시간이 바쁜데 즉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꾸로 이번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면 힌트죠.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쭉 모델링을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쭉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중간고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쉬운 거부터, 문 배치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문 배치랑 요 창문 프레임 위치 바꾸는 것부터 해볼게요. 원래 이제 요 상황이죠. 지난주 모델링 했던 거에 인면의 위치가 요렇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베리어블이라는 파일을, 지금 제가 이 파일 자체를 혹시 그 지난주 파일에 업로드를 해드렸나요? 제가 업로드 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스마트 캠퍼스 가보신 분 볼까요? 예, 여기 있죠. 예. 다들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그 파일에 보시면 스마트 캠퍼스 들어가시면 6주차 강의 자료에 보시면 윈도우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제가 같이 올려드렸어요. 윈도우 variable.rfa라는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혹시 아직 다운로드 안 받으셨으면 지금 들어가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디다 넣는다 그랬죠? 뭐 바탕화면에 있어도 불러오는 건 전혀 문제 없는데, 인서트에 보시면 로드 패밀리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그 패밀리가 들어있는 폴더가 자동으로 열릴 거예요. 여기서 계속 불러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항목을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그 윈도우에 가보시면, 거꾸로 돼 있냐? 예, 여기 이 안쪽에 집어 넣어 놓으시면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쉽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았으면 드래그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고 OK 누르면 불러와지겠죠. 지금 인서트에서 로드 패밀리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분명히 다운로드 안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윈도우 베리어블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쪽에 넣어 놓으세요. 넣어 놓고 로드까지 해두세요. 그러면은 바로 배치할 수 있겠죠. 일단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렇게 해놓으세요. 자, 불러오셨으면 윈도우 쪽에 가시면 여기에 윈도우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으면 배치를 해주세요. 배치를 어디다 할 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쪽 창문이랑 요쪽 창문을 미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대칭을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쪽이든 상관이 없는데 요쪽 면이 짧으니까 요 화면에다가 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요게 이제 기본 크기인데 요 인면을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해당되는 인면에 도면 시트를 열어 가지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배치하든 일단은 배치를 하신 다음에 요 크기를 조절을 해야겠죠, 그쵸? 근데 지금 크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죠. 아래쪽에 이 프로퍼티 창을 조금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디멘전즈라고 되어 있는 거에 하이트 1010, width 10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010인 창문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되시죠? 자, 그럼 지난주에 혹시 여기다가 창문을 그려 놓으셨으면 일단은 삭제를 하시고, 요 창을 활용하는 거를 지금 해볼 거니까 삭제를 하시고, 저도 삭제를 그냥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네, 삭제를 하시고 지금 창 자체를 이렇게 넣을 건데 지금 보시면 8400이잖아요. 8400. 그래서 높이가 8400이고 폭을 900. 8400에 900짜리 창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위아래가 300씩 딱딱 남겠죠. 아마 아래쪽은 150 더 내려가 있으면 아래쪽은 450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슬라브 안 보이게 더 내렸었으니까. 그러면 크기를 바꿔 볼게요. 여기에서 높이를 8400 그리고 900 이렇게 변경하고 어플라이 하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건데 얘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배치를 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위쪽이 얼마였죠? 300. 그렇죠? 그럼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이 슬라브 상단부터 300 되니까 슬라브 하단까지는 450이 되겠죠. 슬라브 하단까지 높이를 맞췄으면 됐죠? 그 다음에 이 창문의 위치를 지금 여기 보시는 거랑 미러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편 창문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짧은 쪽 벽면을 보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 기둥 2번 열에서부터 1500, 3000, 4000 이렇게 간격이죠. 그쵸?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그래서 평면을 참고해 보시면 여기죠.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1500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그리드 간격이 원래 3000이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면서 보시면 원래 얘가 3000이었으니까 1500 더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4500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00 간격, 4000 간격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붙여 넣으세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3000, 얘는 여기서부터 40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평면 보시면 슬라브를 기준으로 쭉 찢어가지고 뚫어진 큰 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창문이 뚫려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기가 쉽겠죠. 물론 여기서 선택해도 되는데,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선택하시고 반대쪽에도 창문이 없다는 가정하에 요거 세 개가 없다면 지워버리면 요거 세 개를 선택하시고 여기 미러 기억나시죠? 픽 엑시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복사해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반대쪽에 확인해 보시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되신 분들은 문 배치를 해볼게요. 레벨 3을 열어서. 원래 여기에 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빼먹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문은 도어 쪽에 가시면 되겠죠? 도어 쪽에 가시면 M 싱글 플러시라고 되어 있는 게 싱글 합합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적인 문.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 원하시는 곳에, 그쵸? 이렇게. 그래서 요게 실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나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문을 배치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문의 높이가 2134 이렇게 애매한 사이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폭도 보시면 915에 2134 이런 애매한 사이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겠다. 그러면 에디트 타입 항상 누르셔가지고 그냥 수정하면 이 문 자체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원본은 놔두시고 듀플리케이트 누르시고 문의 크기를 수정해 볼게요. 실내에서 많이 쓰는 900에 보통 이제 2100짜리 문 많이 쓰는데 2100으로 갑시다. 요즘은 2200도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900에 2100짜리 나는 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름이니까 수정하시고, 그럼 여기에 맞게 문의 치수를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지금 보시면 이 thickness라든지 문의 두께, 그 다음에 프로젝션 익시트랑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틀들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실시를 한다 그러면 이게 견적에 반영돼서 중요한 거지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두시고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죠. 그쵸? 눈이 2100, 그 다음에 폭이 900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M 싱글 플러시 도어가 900에 2100짜리 문이다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됐나요? 됐으면 편한 위치에 문을 그냥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빗에서는 배치를 해놓고 위치를 수정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기 때문에 문이 필요한 곳들에 일단 문을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방이 크니까 여기는 뭐 2개, 여기는 하나,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단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문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피난 방향으로 열린다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열리게 두시고, 다 됐으면 위치를 정확히 좀 내가 수정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정확한 도면을 보고 일단은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로 수정을 해보시고, 이런 문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설계를 많이 해보셨다시피 좀 대칭으로 문의 위치를 바꾸는 게 보기가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시면 요거는 문의 좌우 위치를 바꾸는 거고, 요걸 누르면 안쪽으로 열리고 바깥쪽으로 열리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네, 지금 들어오신 분이랑 아까 조금 늦게 오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중간고사 친다는 공지를 제가 미리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기능들 지금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 오늘 수업에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900이었으니까 똑같은 폭으로 디자인 하실 때 이런 것들 좀 맞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맞춰서 좀 디자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딱 가운데 들어갔네 이거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문에 이렇게 가운데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치수에. 근데 우리 보통 이제 기준을 잡을 때 문의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사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 보시면 바깥쪽으로 가죠. 안쪽으로 가죠. 그래서 바깥쪽 보통 여기서부터 얼마를 뛸 거냐. 보통 요 길이를 많이 보시죠. 요 길이를.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점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다. 화장실이니까 문을 좀 바싹 여는 걸로 해볼까요? 자, 반대쪽으로 가고 기준점 이동하고 위치 바꾸고. 그쵸? 자, 다 되셨으면 지금 3층, 4층, 5층이 우리가 똑같은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문을 같은 위치로 복사를 해봅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상태에서 페이스트 옵션 가셔서 셀렉티드 레벨에 가겠다. 자, 4층, 5층도 똑같은 걸 배치하겠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4층에도 똑같이 들어갔죠? 5층에도 똑같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오픈된 회의실이다 라고 하면 그냥 두시면 되고, 지금 900짜리 같은 폭을 만들었으니까 뭐 문을 나는 이쪽으로 열겠다. 그쵸? 요 문을 아이고.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오프닝된 부분의 문을 삽입할 수 없으니까 벽체를 다시 끝까지 연장을 시켜야겠네요. 그죠? 어차피 문 부분만, 우리 문이 들어가도 상부 인방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의 벽을 연장시켜 주고 문을 배치를 해야 인방만 남겨놓고 문이 뚫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어져 있어서 비인 부분에는 클릭을 할 수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문을 끝까지 가야겠다, 연결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벽체를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문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야 되는 것들 제가 쭉 다시 빼먹은 것들 말씀을 드린 거라면, 이제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시험이 될 거냐, 이것들을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의 그 풀셋, 도면의 각층 평면도랑 인면도, 단면도를 제가 전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도면을 보시고, 도면을 이제 읽을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도면을 보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델링을 하실 때 도면만 보고 정확하게 3차원을 유출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은데 그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면에 맞게 최종 모델링된 그 외관을 볼 수 있는 파일도 같이 첨부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면을 보고 치수를 파악하시고 3차원의 모델링 파일을 보시고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형태대로 치수대로 레빗 파일로 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중간고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을 잡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시작 파일을 드릴 거예요. 시작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제가 전날쯤에 관련된 파일들, 그러니까 전날은 아니겠다, 당일날 제가 올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미리 그걸 작성하지 않으니까 당일날 파일을 올려드릴 건데, 당일날 파일을 올려드리는 거에 프로젝트 시작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파일을 드릴 건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하실 건 없다. 근데 그 파일 안에 기존에 우리가 막 그 없는 패밀리들을 다 불러왔었잖아요. 불러온 적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인서트 눌러가지고 패밀리 찾아서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파일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근데 넣어놨는데 가끔 정확하게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 사용되어야 하는 그 패밀리들, 뭐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따로 다 빼가지고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찾아봤는데 없다라고 하시면 오늘 그 창문 같이 넣어봤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과정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위치에 넣어주시고 불러오기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불러오고 넣고 하는 것도 사실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치수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세 도면은 아니고 각층 평면도니까 큰 틀은 치수가 다 나와 있겠죠. 그쵸? 큰 틀은 전부 나와 있지만 뭐 세세하게 복도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실제 뭐 시공을 하게 되면은 상세 도면, 각층 상세 도면을 따로 작성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전부 주고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하기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치수들은 그냥 모양을 비슷하게 만드시면 된다. 그러니까 위치를 뭐 벽체, 실내 벽체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요런 거 했을 때도 그쵸? 벽체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냥 도면상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시면 비슷한 위치에 넣어 주시면 돼요. 비슷한 위치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비슷하게 모델링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냥 목표가 될 거다. 도면과 비슷하게. 그 다음에 지하층이 있는데 실제 도면에는 제가 실제 설계했던 도면이기 때문에 지하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지우진 않았어요. 억지로 지우진 않았기 때문에 도면에는 나와 있지만 지하층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거더랑 빔은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 배우는 거는 금방이에요. 모델링 하시기에는 금방인데 스트럭처 쪽 가셔가지고 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넣으면은 이제 2층의 천장 부분에 2층에 그 거더가 작성되는 거잖아요. 보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의 모델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 거더와 빔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요 부분에 지나가겠죠. 그쵸? 3층이라 그러면 3층의 천장에 붙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실 때 이 실링 플랜 쪽에 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평면도 쪽에서 작성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뜰 거예요. 작성은 돼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추후에 여러분들 설계를 모델링 하실 때는 그냥 빔 가셔가지고 콘크리트로 변경하시고 내가 3층에 넣겠다 하면 3층에 빔 작성하면 3층 천장에 갖다 붙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델링을 그냥 하시는 건 굉장히 쉽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거더랑 빔은 생략을 할게요.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A4 용지에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대한 빔은 작성하지 않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칸막이라든지 뭐 전기 설비에 관련된 그런 칸들, 뭐 캐노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실시 설계니까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제일 처음 작성하실 때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우리 제일 처음에 뭐 했죠? 그리드 라인 그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새 파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파일을 받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파일에 뭐 패밀리들이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시는 건데,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아 보시고 그리드의 간격을 찾아보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드의 간격을 찾아보시고 그리드부터 그리고 시작하세요. 무조건 그리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모델링을 할 수가 없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리드부터 모델링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레벨 값 기억나시죠? 몇 층 건물인지 쭉 파악하셔가지고 단면도나 인면도를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파악하셔서 관련된 레벨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랑 레벨이 이렇게 수직 수평 교차했을 때 안 만나는 부분 땡겨가지고 만나게 해서 끝까지 치수 표현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한번 해보세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리드를 작성하고, 그쵸? 그리드를 작성하고 레벨 값을 띄웠을 때 기본적으로 레벨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레벨이 나와 있을 때 요 레벨 값과 그리드가 겹치지 않은, 만약에 레벨이 여러 개다 라고 했으면 복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레벨 값을 쭉 복사했을 때, 이렇게 복사했을 때 얘랑 얘가 만나지 않으면, 서로 크로스가 되지 않으면 표기가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교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해줘야 각 층의 평면도에 그리드 라인이 나오게 된다. 요거 다 기억나시죠?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각 층과 레벨에 따른 이제 그 평면 인면도 3D 뷰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 뷰를 작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지금 3층, 4층, 5층의 평면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죠, 그쵸? 그래서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표기하는 방법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면도는 다 나와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안 나와 있다 그랬죠? 3D 뷰. 3D 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뷰에 관련된 것들은 다 뷰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플랜 뷰 생성, 3D 뷰 생성,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제 애노테이션 주석 부분이 그 뒤쪽에 여러분들 이제 뷰랑 가시성 설정하는 부분에 나와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그 여기 그 뭐지, 그리드 라인에 주석 다는 거는 했잖아요. 치수 다는 거. 그러니까 부가적인 막 여러 가지 주석 옵션들 말고 치수 다는 거는 여러분들 애노테이션에서 한 기억나시죠? 애노테이션에서 얼라인 드로. 그래서 그리드 라인에 대한 치수 요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면으로 치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 도면 표기를 하시면 제가 그냥 샘플로 그린 걸 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도면 치수 표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면에 여러분들 받아보신 도면에 이렇게 돼 있으면 도면대로 표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드 라인들이 쭉 가죠. 갔을 때 각 그리드 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간격 설정을 하시고, 그쵸? 그 다음 바깥쪽에 전체 건물에 대한 뭐 폭이 얼마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물의 길이, 요 인면이랑 인면 단위로 되어 있었죠, 그쵸? 그 다음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다 하는 게 만약에 3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3단계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2단계로 되어 있다고 하면 2단계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시는 도면대로 치수를 다시면 된다. 치수를 다단으로
달아보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고 넘어가는 거, 위쪽에 있어서 클릭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층에 이제 그 다음 뭐부터 했죠? 1층 바닥 작성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드 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바닥 작성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드 라인이 되어 있을 때 이 내부에 이제 바닥 작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픽 라인으로 해서 그리시든 렉탱글로 해서 그리시든 폴리라인으로 그리시든 그건 자유롭게 그리시고, 그리드 라인에 따라서 기초부터 그리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 층에 해당된다 하면 복사하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도면처럼, 여기 있는 도면처럼 2층, 지금 2층이랑 1층 부분은 또 그 슬라브의 위치가 달랐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바닥 위치를 수정을 해 주셔야겠죠. 각 층에 맞게. 그래서 두께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쭉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 에디트 바운더리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각 층의 바닥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죠? 기초랑 각 층의 슬라브는 두께가 다르니까, 기초랑 각 층의 슬라브의 두께가 다르다라고 하면 슬라브의 두께를 변경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렇죠? 슬라브 두께 변경하는 방법 다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었죠? 기둥이랑 벽체 생성 요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둥을 각 그리드 라인에 따라서 우리 기둥 배치하는 거 배웠었죠. at grids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기둥 배치를 하는 걸 배우면서 우리가 사각 기둥 가지고 오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 M 콘크리트 스퀘어 컬럼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안 불러와져 있을 수도 있고 불러와져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찾아가는 거 아키텍처 쪽에서 가보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스트럭처 쪽에 가셔가지고 스트럭처에 가셔서 에디트로 해서 인서트를 하면은 불러와지는 거 기억나시죠? 했던 거. 그래서 불러오면은 아키텍처 쪽에도 들어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딱 사용하시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을 때 정확하게 다시 불러오는 법, 그리고 스트럭처 쪽 가가지고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확인하는 거, 요거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 요 레빗 파일 상에는 그때 보셨다시피 그 기둥 가보시면 요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밖에 없어요. 아이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요 파일을 새로 열었기 때문에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들고 와야겠죠. 사각 기둥. 그래서 그 사각 기둥을 들고 오는 방법, 그것도 다 숙지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리드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 그 그리드에 따라서 기둥 배치가 다 끝나면 벽체를 또 그리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벽체도 슬라브 바닥에 맞게 그리는 방법 다 지금 제가 조금씩 천천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할 수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지금 다 내가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라도 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고 제가 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기억나시죠? 바닥 하는 거. 그 다음에 벽체 가가지고 작성하는 법. 그쵸? 그래서 벽체도 작성하실 때 건물이 네모 반듯하게 쭉 그냥 박스 형태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건물도 잘 없죠. 그쵸? 그런 건물도 잘 없고, 그리고 커튼홀 건물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커튼홀 건물 모델링을 해봤기 때문에 커튼홀 건물이 나올 거고, 커튼홀 건물에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랑 비슷하지만 형태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커튼홀 건물에 커튼홀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커튼홀이 아닌 부분도 있었죠. 지금 우리가 만든 건물처럼 아닌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커튼홀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커튼홀 자체를 불러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커튼홀로 작성을 해도 무방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홀이라는 게 어떤
그 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 라인이 쭉쭉 가는 유리가 달려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클릭을 하고 넘어가기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직 월로 작성을 하시고 그 베이직 월을 클릭해서 커튼월로 수정하시는 방법,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 하시는 게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실 것 같고, 그리고 건물을 이제 보시면 커튼월인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벽체를 형성했을 때, 사각형의 벽체를 이렇게 형성을 했을 때, 그쵸? 형성했을 때 일부분은 커튼월이고 일부분은 아닐 때 벽체 잘랐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스플릿 툴을 통해서 벽체를 잘랐었죠. 스플릿 툴을 통해서 벽체를 잘라서 그 자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향을 다르게 지정하는 방법, 그것도 이제 아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복습을 해주시고, 그래서 작성하실 때 커튼월 부분은 커튼월 부분대로 인면도를 보시고 커튼월 작성하시면 되고, 커튼월에 우리 그리드 라인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에 따라서 쭉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인면도를 통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커튼월의 그리드를 나눠주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는 같이 지금 해볼 건데 커튼월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시험에. 근데 지금 우리 건물 지금 보면 커튼월이 아닌 부분은 그냥 콘크리트 통벽이잖아요. 통벽.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민자벽.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안 생겼죠. 건물이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가 이제 거푸집을 싸니까 거푸집에 따른 그리드 라인이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출 콘크리트라고 해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근데 이제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건물은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한 건물인데, 알루미늄 시트. 알루미늄 시트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골조 바깥쪽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붙일 수 있는 지지대를 대고 밖에 이제 시트를 싸는 거예요. 근데 시트를 쌀 때 이렇게 알루미늄 시트도 전체적인 그 재료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한정 큰 알루미늄 시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자른 거를 요 커튼월 간격 자르는 걸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제가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실 때는 벽체 두 개를 잘라놓고 한쪽을 커튼월로 만들고 한쪽은 일반 벽체로 놔두셨잖아요. 근데 시험 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반 콘크리트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시트 부분 또는 커튼월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 시트 자체도 이렇게 그리드가 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격자가 짜여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실 때 커튼월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커튼월에 해당되는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 안쪽은 다 유리죠. 그쵸? 그래서 커튼월이라고 하는 유리의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요거 하면서 유리 한 칸 한 칸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해당 칸을 클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리인 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이렇게 쭉 눌러보시면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쭉 나올 텐데, 요거를 그냥 원래 이제 커튼월 어닝이라고 하면 커튼월로 되어 있는 그 유리 벽체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실제 알루미늄 시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패밀리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알루미늄 시트의 항목으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로 변경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제가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커튼널의 유리 부분을 시스템 패널 솔리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시스템 패널 솔리드라고 하는 걸로 대체를 해주시면 된다. 시스템 패널 솔리드라고 하는 걸. 그러면 여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 여기 보이시죠? 시스템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시스템 패널 중에 글레이즈드가 있고 솔리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솔리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여기 칸이 딱 막혔죠. 이렇게 시커멓게 막혔죠. 그쵸?
요거처럼 실제 우리가 그리드 라인은 커튼홀을 통해서 쪼개놨으니까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 그쵸? 나눠져 있겠고 실제로 시스템 패널 솔리드로 요거를 쭉 바꿔 놓으시면 칸은 나눠져 있지만 전부 막힌 벽처럼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요걸로 알루미늄 시트, 알루미늄 복합 판넬 부분을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튼홀 그 인면을 만드시고 그리드를 자르는 연습을 하셔야겠고, 그쵸? 그리고 그 그리드를 자른 부분을 일부는 커튼홀처럼 실제로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 유리 부분은 수정 안 했었죠. 뭐 수정하는 건 열리는 부분을 수정한다고 이렇게 창을 내고 이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 말고 멀리언을 만들고 나면 전부 유리로 껴져 있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 뭐 일부 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왼쪽 편에 이만큼 벽은 커튼홀이었다. 근데 오른쪽 편에 이만큼은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더라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유리면들은 쭉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스템 패널 솔리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 요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세로로 한 번에 선택되도록 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클릭 해가지고 버티컬로 딱 인스턴스 선택하는 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면 빠르게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배웠었죠? 계단 넣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계단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쭉 하시고, 아마 계단이 이제 그 단수가 도면에 보일 거예요. 계단의 단수가. 그래서 계단은 그 디딤판이랑 첼판의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단을 작성해야 되는 그 크기, 도면에서 크기가 나와 있겠죠. 그 크기에 따른 계단의 단수를 그냥 숫자로 세셔가지고, 어차피 층고는 인면이랑 단면도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쵸? 그러면 층고가 나와 있고 계단의 그 규모,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자연스럽게 개수를 계산하시면 전체적인 폭이랑 높이가 결정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막 수치를 입력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계단이 몇 칸인지를 계산하셔 가지고 우리 계단 만들 때 최대 칸수 지정했던 거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계단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한층 계단이 작성됐으면 코어를 통해서 쭉 올라가겠죠, 건물이. 그렇죠? 올라갔을 때 이거는 두 번의 수업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거 오류 수정도 다 해드렸어요. 레벨에 따라서 커넥트하는 방법, 인면도나 단면도에 가셔가지고 계단을 쭉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계단을 쭉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계단 연결한 다음에 뭐 했죠? 샤프트 작성했었죠. 샤프트. 그래서 계단을 샤프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제가 실시 설계했던 도면을 좀 간략하게 간추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거기 보시면 계단실 뿐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실이랑,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카가 있는 엘리베이터랑 그 다음에 PS, EPS, TPS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 수업이 우리 학원처럼 모델링 배우는 수업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모델링을 알려드리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연관성이 있는 수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PS, EPS, TPS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건물의 코어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파이프 샤프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배관들, 그 이제 우호수 배관, 그죠? 우수 배관이라고 하면은 천장에서부터 빗물 떨어지는 거고, 캐노피 같은데 빗물 모아가지고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빗물이 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집수정으로 흘러 들어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쭉쭉 떨어질 배관이 필요하겠죠. 아파트로 치면은 우리 베란다에 그 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이런 건물에서는 다 가려놓는다. 보기 싫으니까 소음도 나고. 그 다음에 EPS, TPS 실은 이제 전기 관련된, 그렇죠? 건물에 대한 그 전기 트레이들이 쭉 가가지고 지하층에 이제 기계실, 전기실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쭉 올린 다음에 각 층 천장을 통해서 그 전기가 쭉 가잖아요. 그래서 벽으로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건물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건물에. 모든 건물들은 그게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PS실, EPS실, TPS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겠어요? 샤프트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샤프트라고 하는 거 뚫려 있다.
여기에 보시면 요거 뚫려 있는 요거 기억나시죠? 샤프트가 작성이 되어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 자체의 코어라고 하는 거는, 코어가 이제 계단이랑 엘리베이터랑 아까 말씀드린 EPS실, TPS실, PS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코어라는 시스템으로 부르는데, 그 코어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벽체로. 뭐 계단이랑 엘리베이터가 옆벽이 터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계단이 다 뚫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실 때 그 벽체 부분을 다 그려 주실 건데, 벽체 부분을 다 그려놓고 샤프트라고 전체를 쭉 선택해 가지고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그 벽체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기능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는 하나의 샤프트를 작성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때는 각각의 실마다 별도의 샤프트로 작성을 해서 뚫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벽체가 온전히 남아 있겠죠. 구분하는 벽체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혹시 있나? 아이고. 네, 요거는 이제 구조도면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구조도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엘리베이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배관이 진행하는 PS실이에요. 그러면은 보셨다시피 X를 따로 치잖아요. 요 가운데 벽이 있으니까 월3라고 하는 구조 벽체가 올라가고 있죠. 골조벽이, 구조벽이보다는. 그래서 벽체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샤프트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따로 찍고 이렇게 따로 찢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통으로 이렇게 찢어버리면 안 된다. 해버리면 여기가 날아가 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가지고 모델링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한 게 뭐 있죠? 그 다음에 한 거는 다 부가적인 것들이네요. 그쵸? 문, 우리 방금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었고, 창문 배웠었고, 이거 문이랑 창문은 문의 크기는 제가 지정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정한 대로 변경을 하시고 비슷한 위치에 그냥 쭉쭉쭉 배치를 하시면 되고, 열리는 방향 같은 거 고려하셔서 창문은 이제 인면을 보고 뚫으셔야겠죠. 그쵸? 인면에 커튼홀 말고 알루미늄 복합 패널 부분에 창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그 윈도우 베리어블 아까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빼먹은 게 이제 커튼홀, 요 멀리언 작성하실 때 요거를 이제 커튼홀로 변경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드를 넣어가지고 커튼홀을 작성하신 거잖아요. 작성하실 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커튼홀 그리드 뭐 계략적으로 해볼까요? 뭐 이 상황에서 커튼홀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이 그리드에 따라서 멀리언을 작성하실 때, 그쵸? 멀리언을 작성하실 때 그리드 올 그리드 라인 해가지고 지정하면은 멀리언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클릭하기 전에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멀리언 누르면 렉탱글러 멀리언이라고 해서 50에 150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50에 150. 근데 이거를 작성을 하고 나면은 수정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랬죠. 멀리언들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선택을 하거나 뭐 인스턴스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요거 우클릭 해가지고 select all 인스턴스 이렇게 선택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 기둥 선택했을 때 그것처럼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왕 할 거 한 번에 제대로 번거롭게 안 하면 좋으니까 요 치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에디트 타입 누르셔가지고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디멘전을 수정하시면 된다. 시크니스, 그 다음에 디멘전. 요거는 왜 나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의 두께가 총 50인데 좌측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60짜리 두께다 그러면 30, 30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 thickness가 튀어나온 두께를 말하는 거고, 요게 윗면에서 봤을 때 두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적용하시고 클릭하시면 쭉 지정이 되겠다. 그래서 멀리언의 이 타입을 바꾸는 법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빼먹었는데 계단 부분이랑 항상 같이 따라다닌 게 있었죠. 그쵸? 여기 보시면 손스침이라고 하는 요 손잡이 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손잡이 부분. 레일링 시스템. 요 레일링 시스템에 레일링 보시면 900의 파이프 해서 900짜리가 높이였고 파이프가 파이프로 되어 있는 구성된 형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에디트 타입을 해가지고 어떤 항목들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요거 다 수정해가지고 했던 거, 요 간격, 볼스터 간격, 볼러스터 간격 같은 거 다 요거 수정을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수정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근데 막 귀찮게 시간 없는데 이거 막 여러 개 바꾸게 안 해놨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 부분만 제가 수정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만 계시면 돼요.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쵸? 높이 부분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탑 레일 부분 요거 수정하는 것도 알려드렸었어요. 높이가 총 얼마인데 제일 위쪽에 있는 이게 서큘러의 40mm인데 요거를 내가 원하는 걸 바꾸려면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 항목을 수정을 하셨어야 된다.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된 것 같은데 그 문 다는 거 뭐 문 위치 보고 요거는 커튼홀 관련된 거니까 인스턴스 하나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accept 시키거나 해가지고 문 다는 거. 그래서 문에 그 칸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클릭해서 요 문으로 바꿨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문 타입이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M 커튼홀 더블 프론트 스토어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공된 파일에 보시면 그 해당되는 문들이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문이 이제 우리 실내에 사용됐던 게 싱글 플러시 도어 그쵸? 그 다음에 더블 플러시 도어가 있으면 더블로 넣고 그 다음에 커튼홀 부분에 문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커튼홀 부분에 어떤 문이 제공이 됐는지 시험 파일에 보시면 제가 제공된 파일에 그걸 보시면 싱글 글래스 도어냐 뭐 더블 스토어 프론트 도어냐 요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유리의 타입을 문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형은 없으니까 평지에 있는 거예요. 평지에 있는 건물이라 지형을 만드실 일은 없는데 조경 배치하는 게 있어요. 조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 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나무 심는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같이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직 안 해본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중간고사에 나올 전부 내용이고요. 사실은 다 했던 내용인데 실제 딱 시험 닥쳐가지고 그 문제지 받아보고 도면 보면은 한숨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시험 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시험 내로 이거를 모델링을 깔끔하게 해내라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최대치를 좀 한정시켜 놓고 잘하시는 분들도 전부 모델링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거든요. 그래야지 그 밑에서부터 제가
그 어느 정도 상대적인 단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못하시는 분들도 모델링을 다 해버리면 잘하신 분과 조금 못하신 분들의 차이를 제가 낼 수가 없잖아요. 성적을 매길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니까 모두 다 시간 내로 모델링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그냥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만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7분이니까 제가 쉴 새 없이 말을 했더니 너무 어지럽네. 40분 5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13분 쉬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생각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돌아오셨을 때 다시 질문해 주셔도 되고 13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조경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